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29년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충격까지 약 10년 주기로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선 이러한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리듬을 읽으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리듬은 경제지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GDP 성장률, 고용률,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은 시장 사이클과 동기화되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GDP가 3% 이상 성장하면 주식시장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로 증명되는 사이클의 법칙을 이해하면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투자자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탐욕이 극에 달하면 시장은 과열되고 공포가 확산되면 급락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낙관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공포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은 시장 사이클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몇 가지 뚜렷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주식의 PE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낮아지거나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경제 뉴스가 늘어나고 기업 실적 개선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포착하면 상승장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 정점에 이르면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주식의 PE 비율이 역사적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영원한 상승 같은 과도한 낙관론이 등장하죠. 이런 징후들은 시장이 곧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007년 미국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비슷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몇 가지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기 시작할 때입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에서 데드크로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시장 추세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하락장이 저점을 찍을 때는 변동성 지수 VIX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뉴스에는 공포적인 헤드라인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극심한 공포 이후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과 2020년의 경우 VIX가 정점을 찍은 후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 PBR가 역사적 평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좋은 신호입니다. 회복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업 실적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고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합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2010년과 2021년의 경우 이런 회복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복기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 사이클 단계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승장 초기에는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과열기에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하락장에선 방어적 자산, 금 채권과 우량 가치주에 집중하세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TCA,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으로 서서히 매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이클을 이해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리듬을 이해하면 공포와 탐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경제지표와 투자자 심리를 분석하고 사이클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장의 숨겨진 리듬을 읽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